성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수님.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좀 할게요. 내려가신 일은 좀 잘 다녀오셨나요? 아, 네네. 갑작스레 또 그렇게 됐는데 잘 갔다 왔습니다. 마음 고생 심하셨겠어요. 아, 네, 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레 그렇게 되셔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 하늘님 오시면 진행을 할게요. 네. 음, 이게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아가지고 바로 같이 참여하자고 말씀드릴게요. 까망이라고 있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저도 깜냥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제 여자친구 최애 동물이 깜냥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깜냥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 그래요? 네, 좀 신기하네요. 어, 저희 같은 지로 근데 검은 동물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버도 그렇고, 어, 약간 진돗개도 그렇고, 진돗개도 검은 진돗개가 있나요? 네. 아, 흑구, 하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이걸 보여드리면 되나? 음,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지연님은 안 오시나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쉽게도 지연님이 네.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PAC에 쏟는 에너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하차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저희 세 명이서 일단 저희 팀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이 없더라도 저희끼리 좀 밀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제가 이쁜 경찰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경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야생팀 너무 고생 중이시고요. 제가 들어온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간단하게 뭘 하나 공지 드리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잠깐 네. 들어왔고. 네네. 특별한 건 아니고 지연님이 이제 제가 용주님께는 따로 말씀드렸는데 지연님이 방금 이제 전달 들었습니다. 방금 아, 말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한 번 더 또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잠깐. 네. 네네. 그리고 상진님이랑 하늘님이랑 또 용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팀으로 또 더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 또 용주님도 잘 해주시고 또 하늘님, 상진님 마찬가지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저희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아하, 강아지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연님 역할을 일단 제가 좀 그 알림이나 이런 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어, 왜? 야, 너 내려가. 네, 그러면 오늘 피드백 세션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세션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개인 과제를 진행을 했잖아요. 음, 결국에는 이 개인 과제도 팀으로 다 같이
그 각각의 한 것들을 그 개인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팀원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하고 그 서로 피드백을 받는 이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런 온라인을 좀 맞추는 시간들을 좀 한번 가지고 저의 피드백도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상진님이 한번 과제를 오늘 전달해 주셨는데 근데 네. 생각지도 페르소나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네, 일단, 네, 좀 하기 전에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야지 뭔가 질문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그런 관점으로 일단 페르소나부터 진행을 했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예. 아, 이 페르소나는 이제 인터뷰 하실 분의 대상으로 좀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어, 일단은, 음, 저 가상의 인물들이고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예, 요런 인물들을 인터뷰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요렇게 정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1주차 과정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지금 사용자 인터뷰를 질문지를 작성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정규 세션 때 저희가 경찰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바로 이번 주에 그 질문지 작성을 하고 인터뷰까지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은 어제 제가 하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상진님은 좀 이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아까 그 경찬님하고 가볍게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네, 네. 그렇게 들어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한 걸 또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정규 세션 시작 전에 그 피드백 시간에 이걸 가지고 페르소나를 같이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런 음,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과제를 해온 걸로 기반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음. 먼저 상진님이 준비해 주신 거 어떤 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지 한번 좀 러프하게라도 한 가지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조금 다르게 페르소나부터 설정을 했고, 일단 저희가 이제 주제가 이제 공부한 거를 퀴즈를 내주는 서비스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개발자 대상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 위주의 페르소나 3명과 이제 그 비개발 페르소나 2명, 아, 4명이구나. 4명과 비개발 페르소나 2명을 일단 선정을 했어요. 그 비개발 페르소나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개발적인 거를 학습한다는 관점에서 비개발 직군에서 이제 개발적인 거를 학습할 때 뭔가 또 다른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렇게 예, 6명의 페르소나를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페르소나들도 좀 각각 그 직무가 달라요. 뭐 백엔드, 데브옵스, 프론트엔드, 뭐 테크리드 등등. 그런 식으로 일단 설정을 놔서 이제 머릿속으로 대충 이 사람들한테 뭘 물어볼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질문지를 이제 가이드 주신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작성을 해 나갔습니다. 음, 혹시 가이드 보시고 작성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어, 음, 더 알아가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거기 한번 스크롤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제 첫 번째 Q1에서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들었던 게 그 저희가 하려고 하는 주제에 한정한 질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의 그냥 전체적인 모든 이제 좀 광대한 범위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일단은 이제 뭐 저희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음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냥 폭넓게 파악한다는 의미로 이런 질문을 남겼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이렇게 폭넓은 질문을 해도 요게 도움이 될까? 그 음, 학습에 관한 거를 좀 좁히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런 고민을 일단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폭넓게 질문하는 걸로 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상진님이 준비해 주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다 한번 보고 나서 나중에 한번 같이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죠. 네. 네. 그럼 상진님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시면서 좀 신경을 쓰거나 어떤 좀 목적을 가지고 질문지를 준비해 주신 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네. 음, 음, 네, 일단은 처음에 제일 처음 질문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넓혀서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그 사람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가깝게 시작을 했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뭔가 학습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더 뭔가 좁게 우리의 니즈에 가까운 사용자일 거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 개발 관련한 지식을 학습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좁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에 이제 좀 좁힌다는 관점으로 다가섰고, 네, 그러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된 이유, 네, 계기를 한번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 사례랑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가 가장 불편했는지, 그리고 음, 학습한 내용을 실무에 해본 적이 있는지, 예, 요런 식으로 해서 그 개발 관련 지식을 학습할 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정도 알면은 뭔가, 어, 많은 정보가 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5개 질문을 좀 압축을 했어요. 다른 것도 있었는데. 네.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더 좁힌다는 관점으로, 뭐 플랫폼, 학습 형태, 그리고 어떤 형태하고 그 플랫폼에서의 장단점이 있다면 그거를 물어봤고요. 네. 네. 그리고 음,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또 다른 형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어, 그 방법들을 조금 더 물어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면은 음, 이게 어떤지 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고 네, 여기서는 이제 제일 밑에 학습 과정에서 포기했거나 중단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거를 추가를 했고요. 음,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서 Q5번에서 다른 방법들이 있었는데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요거를 넣어놨고 그리고 음, 이거 문제의 중요성 확인하기. 여기 부분을 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거. 이게 음, 위에 거랑 중복되는데 제가 제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6, 7번은 빼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빼보겠습니다. 네. 그랬고 여기는 이제 가이드에 적혀 있어서 넣기는 했는데 네. 상대방이 제안한 아이디어나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요런 요런 질문들로 넘어가는데 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한테 그런 아이디어나 요청 사항을 받을 수가 있지? 이 맥락, 이 흐름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있었고 그런 제안이 있다면은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음, 여기를 넣었고 네, 마지막에 이런 정보들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하단에 넣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하면서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 맘 테스트라는 게 뭔가 네. 구체적으로 딱 그 아이디어를 딱 물어보고 좋니 안 좋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유저한테 제너럴하게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저희도 어제 그 하늘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맘 테스트 자체가 저희가 이런 문제가 어떤 거라는 걸 그 미리 정의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과거에 대한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사용자에 있는 그 경험 속에서 있었던 하나하나 과정들을 저희가 그 계속해서 Y를 질문해 나가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하늘님 걸 한번 또 들어보고 마지막에 서로서로 이렇게 피드백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하늘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하늘님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같이 설명을 나누고 나면 서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결국엔 저희가 오늘 취합까지 다 완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한번 자기가 의도한 바를 한번 설명해주고 진행을 하면 또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저는 이게 이제 용주님이랑 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안이에요. 1안이 있었는데 1안은 뭐 디테일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어, 되게 큰 틀에서는 이제 상시님의 것하고 유사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템플릿을 받았고 좀 그걸 기반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그리고 저희 모두가 이제 뭐 맘테스트 기반으로 무언가를 작성하는데 아마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 보니 상진님이 말씀하신 고민들을 당연히 저도 다 겪었었거든요. 이게 뭔가 너무 두루뭉술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좁혀 들어가게 접근을 해야 되나? 어, 어제 이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렇게 쓰인 결과물이 템플릿에 갇혀서 어떤 함정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템플릿을 가지고 쓰려고 하다 보니 그 해당 섹션에 많은 어떤 질문을 쓰게 되고, 뭐, 예를 들어, 단적으로 아까 상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유저가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기능을 뭐 넣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섹션에 집어 넣으려다 보니 그냥 넣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아예 없고 내가 이 인터뷰로 얻고 싶은 게 뭐지? 음, 를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결국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 경험을 뽑을 수만 있으면 심도 있게 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본론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제가 섹션으로 나누는 거엔 학습 경험 탐구밖에 없고 오히려 힘준 부분은 앞부분인데 제가 뭐 이제 대전제 이런 걸 써놨는데 이 인터뷰어가 이걸 잘 염두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지금 인터뷰로서 뭘 하고 싶은 건가? 인터뷰 1호부터 학습 경험을 들어서 그거를 어, 앞으로 우리가 만들 서비스에 잘 녹여낸다. 녹여내고 싶은 게 뭐냐? 그게 학습으로서의 성공 경험일 수도 있고, 이제 성공 경험에는 어떻게 했더니 잘 됐다? 뭐, 나는 이러이러한 습관으로 공부를 한다? 그다음에, 어, 또 이제 반대로는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죠. 뭐, 이거로 했더니 별로더라? 나는 이 도구는 쓰지 않는다? 그게 뭐, 아까 상진님 제 질문제도 어느 정도 녹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대전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밑밥을 깔면서 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바로 저희가 묻고 싶은 그래서 학습 경험이 어떤데요? 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솔직한 답변을 얻어내기가 힘드니까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기본적인 호구 조사에 그다음에 애초에 개발자로 타겟팅을 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 공부 안 하는데요? 아니면은, 뭐 요즘 관심 갖는 기술 스택 같은 거 없는데요? 기술 스택이든 뭐든 간에? 라고 말하면 사실 여기서 이미 저희, 인터뷰의 대상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뒤는 다 그걸 전제로 작성돼 있고, 첫 번째 이제 뭐 요즘 어떻게 사는지, 뭐 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는지, 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의 일상을 관심을 갖는 걸로 시작을 하려 했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인터뷰어의 역량이 들어갈 텐데, 이- 이걸로, 그러니까 일상에 관심 갖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에 음, 관심을 갖는 항목이 어쨌든 개발자, 그러니까 학습자로서의 개발자 인터뷰니까 관심 갖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이후에 질문을 염두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꼭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그 다음 질문에서 뭐 업무적으로 혹은 업무 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개발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냐라는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하려고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경험을 탐구하는 게 이 인터뷰의 알파이자 오메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어, 내용의 뭐 워딩의 차이지 내용 자체는 상진님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됐냐, 뭐 그건 왜 관심을 갖게 됐냐, 뭐그 방법은 어떻고 아닌 건 왜 아니고 좋은 건 왜 좋았고 그런 식으로 뭐 포기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음. 아우,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한 번씩 소개를 듣긴 했지만 서로의 인터뷰 이 질문지를 그래도 한 1, 2분 정도 한번 읽어보고 어, 향진님이 한번 이렇게 적어주신 것도 하늘님이 좀 궁금한 점이나 어떤 과정에서 있었던 건지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도 괜찮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상진님 거 먼저 저희가 한 상진님 게 좀 길어가지고 한 2분 정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네, 저도 저도 제 걸 읽는데 잘
어렵네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다 질문지 만드는 게 뭐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용자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하나씩 좀 해 나가면서 또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하면은 좀 사용자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쓰시면서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거나 잘한 거 있으면 뭐 따봉이나 이런 것도 남겨놓으셔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네. 음, 음. 혹시 상진님 간부시 다 보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번씩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처음에 상진님이 질문 주신 여기 폭넓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용자가 정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걸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자 대상이긴 한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용자가 만약에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은 그분이 환경에 따라서 또 자기가 학습을 하고 어떤 가정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질문은 저는 열린 질문으로 좀 폭넓은 질문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드는 생각이, 어, 처음 여기 있는 인사말이나 여기 있는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문제라는 키워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어떤 문제라는 걸 먼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저희가 개발자라 사실 문제라고 다루는 건 맞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여기서도 뭐 어떤 어려움이란 얘기라기보다 뭐 자기가 새로운 개발 지식을 뭐 학습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경험을 듣고 싶다. 약간 중립적인 언어로 접근을 하면은 저희가 문제를 찾아 나간다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을 듣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첫 시작부터 그 약간 이걸 문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대한 경험을 다루고 싶다는 그 포인트를 잡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음, 신경 쓰고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약간 중립적이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뭐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걸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질문을 하기보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문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어요라고 물어보면은 뭐 사실 자기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업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활동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그걸로 좀 열린 질문으로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혹시 또 피드백 주실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궁금한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몇 개 적어놨는데요. 일단 그 페르소나 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그건데, 음, 페르소나 내용에 대한 그거는 아니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작성했던 이유가 인터뷰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냥 뭔가를 상정해보고 해보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접근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막연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이제 가상의 인간이긴 하지만 개발자 A를 음, 상정하니까 뭔가 되게 애매한데 그래도 가상이지만 특정 인물을 상정하고 한 거는 좋은 접근으로 보였고, 다만 이제 페르소나를 워딩을 썼는데 이 쓰신 거는 뭐 페르소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페르소나는 하나여야 되고 이 팀원 간의 어떤 공감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페르소나는 아닐지언정 인터뷰 질문지를 쓸 때 누군가를 상정하고 만드는 방법론 자체는 뭔가 써먹을 만하다라는 뭐 그런 인사이트가 조금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뭐 이미 용주님이 하신 이야기까지 저도 조금 적었던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뭐랄까 음. 약간 부담스러운 인터뷰가 될 수 있겠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런 식으로 써서 바로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과정을 묻고 거기서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이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어렵게 생각한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좀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이게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뭔가 인터뷰이조차 생각하지 못한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럴 확률이 높은데 뭔가 경직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영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뭐지? 문제?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음. 그냥 단순하게 공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뭐 저희가 이 그 안에서 뭐 좋은 점, 나쁜 점 같은 거를 파악하는 방식이 좀 더 솔직한 어떤 경험을 듣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음, 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도 아직도 그렇고 이전에가 더 심했는데 약간 다소 문어체로 쓰인 느낌이 있어요. 음. 뭔가 질문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해보면은 딱 티가 나는데 이걸 들고 그대로 이제 인터뷰이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읽을 것인가 하면은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음. 어떤 식으로 고체로 이거는 저도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아직 저도 한참 모자란 것 같아서 일단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 언급했는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탐색한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뭐 포기한 거, 혹은 쓰지 않은 도구 이런 거를 조금 파고 들려고 해본 거는 그래서 이것도 아까 피드백과 이제 결부지어서 생각하면 단순히 어, 왜, 뭐 이건 왜 안 쓰셨나요? 왜 포기하셨나요?를 어, 그러니까 이거 왜 문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신가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어우, 너무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음,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사용자에 대한 그 행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사용하는 과정을 저희 관찰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파악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그 하늘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어서 불편했나요? 이런 그 내용들보다는 만약에 어떤 뭐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다면은 그 프로젝트 활동하면서 정말 뭐 기억 남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지 뭐 구체적으로 뭐 사례를 좀 부탁을 한다든지 뭐 여기서는 약간은 그 어투가 부정적인 어투가 좀 섞여져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중립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어투로 쓰면은 그 사람의 경험에서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자기 또 꼬리 질문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피드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와 비슷한 맥락인데 어, 학습한 내용을 저희가 실무에 적용해 보신 적이 있냐고 말씀하는 것도 실제로 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 봤는지 그, 그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질문 자체를 너무 좁혀서 하는 것도 그러면 yes or no가 나올 수 있고 단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 포괄적인 부분과 너무 좁힌 부분과 그 중간 사이를 좀 잘 어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약간 그 상황을 조금 더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있어서 인터뷰이가 그 상황을 한번 떠올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이 내용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음, 회사에서 저는 이 비용에 대비한 만족도라는 것도 약간 디테일은 살짝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음, 만족도를 물어보고 그 뒤에 후속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뭐 지용을 지불을 했다면은 그 서비스에 대한 좀 얼마나 좀 오래 사용을 했는지, 좀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이 만족도에서 좀 끝나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용 과정, 그러니까 의도와 그 관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이 내용을 추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좀 더 의미 있는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제 이 부분을 제가 그 하늘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했는데 저희가 학습 과정을 가지면서도 정말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시도를 했지만 포기하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페인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쪽은 그 아이디어나 기능 요청이 있었을 때에 대한 질문이라서 혹시 이게 과거에 대한 자기 경험을 묻기보다 자신의 그 미래에 있는 이상향 같은 걸 여쭤본 걸까요? 네, 이거는 좀 템플릿에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서 넣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음, 넣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나 기능 요청이 있다는 거는 자신만의 그런 학습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뚜렷하신 그 유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 사람한테 뭐 그런 인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관점으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맘 테스트를 보면은 이게 미래에 있을 만한 이상향을 좀 물어보기보다 저희가 그 음,
과거에 있던 경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수집을 하고 그 사항들을 많이 그 과정들을 파악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지금까지 경험에서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면은 그 학습에 대한 그 경험이 어땠고 그 과정이 어땠고 그걸 차례로 한번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런 네. 사항이 있었다면은 그걸 바로 물어보면 또 한 가지씩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 최근에 최근에 다뤄도 괜찮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최근 한 달이라든지 뭐 최근 일주일이라든지 이 기간을 한번 잡아주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안에서 자기가 했던 것들을 한번 리스팅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음, 리스팅을 한번 뽑아놓고 또 그걸 하나씩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칭찬이나 미래를 좀 긍정적인 답변을 데이터로 착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 들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음, 음, 네, 상진님 피드백은 저는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하늘님 거도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음, 네.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상진님이 하늘님 질문지에서 좀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음, 일단은 좀 그 하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문어체를 구어체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흐름을 되게 신경 쓰신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고 어 근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어떤 지식을 배우고 그거를 이제 뭐 퀴즈를 내주고 뭔가 학습을 도움을 내주는 그런 기능을 만드는 걸 주제로 했을 때 약간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들은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이제 또 학습을 하고 좀 익숙해지고 다시 또 새로운 게 나오면 학습을 하고 그런 거를 좀 반복을 하잖아요, 개발자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에 좀 익숙해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 근데 이제 제가 페르소나로 선정한 거를 보면은 이제 그 비전공자, 아니 그 개발자가 아닌 비개발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중요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쓸 때 더 이제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기능들이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최근에 배우거나 익힌 기술, 프레임워크, 도구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전문 개발자한테 하는 질문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뭔가 질문지를 좀 제너럴하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말이 좀 장황한데. 그러니까 비개발 직군을 위한 그러니까 너무 개발자를 위한 질문이라는 뜻인 건가요? 네네. 그래서 비개발 직군한테도 그런 분들도 개발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음, 음. 예, 어, 그리고 거기서도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제너럴하게 바꾸면 어떨까? 저는 그거는 약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 전제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좀 전제를 이렇게 좁혀 두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의 발의자로서 제가 그러진 않았는데요. 네네. 그냥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어떤 과정 진행의 수월함을 위해서 그 음, 정도는 좁혀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다면은 적절한 것 같아요. 음. 약간 이런 부분들도 그 새롭게 좀, 익힌 기술, 프레임워크 도구라기보다, 최근에 새롭게 좀 알게 된 기술이나, 개발 기술이나 지식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음, 약간 제너럴하긴 한데, 네. 약간 개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지금, 네. 네, 지금은 프레임워크 도구라는 그 단어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딱딱 생각나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열린 질문으로 개방형을 좀 바꾸면은 어, 그 개발 기술 그리고 지식을 학습한 게 있는지. 안 그래도 저 워딩이 조금 고민이긴 했는데요. 네, 제가 저걸 실제로 말을 할 때는 네, 엄청 제너럴한 단어를 쓴 다음에 제가 나열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그 대답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 중에 제일 좀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지식이라고 친다면은 그러면은 최근에 배우거나 익힌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뭐 기술도 있고 뭐 프레임워크도 있고 도구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나열을 할 것 같아요. 음, 그 방식도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그냥 지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뭘 선택해도 약간의 맹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 뭔가 멍해지게 만든다고 할까요? 약간 음, 그런 기분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뭐 예를 들어 여기서 프레임워크라고 말하면 딱 프레임워크 하겠지?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 아니면 네. 한번 좀 제너럴하게 질문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그 꼬리 음, 질문이 좀 들어오면서 이 내용들을 이 내용들이 나오면은 좀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방향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제가 색깔을 좀 구분해서 제가 잘 하면 좋겠는데, 저는 약간 이거 두 개가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러운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좀 사용 과정과 좀 거쳐가지고 같이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정말 만족스럽냐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만족스러운 대한 이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떤 사용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엔 저희가 사용자에 대한 관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만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어떤 사용 과정에서 이걸 좀 정말 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라기보다 어, 이 사용에 대한 경험을 그냥 물어본다든지요. 되도록이면 그 약간 부정적인 그 어투가 들어가기보다 약간 중립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그 경험에 있는 그 단계별로 사항들을 알아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그 단계를 또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불편함도 나올 거고 긍정적인 것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더 집어가지고 같이 한번 또 인터뷰할 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것 말고는 저는 어, 어제 한번 하늘님 걸 같이 봤을 때도 괜찮았고 오늘 또그 상진님이 피드백 주신 부분들도 다 되게 양질의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두 분의 그 이 질문지가 굉장히 완성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두 분은 여기서 좀 더 서로 피드백을 주고 싶거나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음. 아니면 뭐 이번 맘 테스트를 하면서 좀 앞에 뭐 상진님이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보긴 하셨지만 뭐 다른 부분이 더 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어, 그리고 여기 상진님 얘기할 때 아까 하늘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상진님이 그 페르소나를 옆에 붙여놔서 여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면서 물어볼 거라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기 사용자에 대한 정보 또 같이 추가돼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진행이 되면은 저는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음. 네, 저는 전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자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기도 한데요. 네, 어, 이 인터뷰 질문지를 잘 작성하기 위해 일종의 모의 인터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네네, 여전히 제 거에서 그러니까 뭐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을 하나 꼽자면은 어,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에서도 표현은 안 해놓고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인터뷰 질문지를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지가 시스템이면은 이거를 어떤 인터뷰어라는 실무자가 자신의 역량을 이제 곱하기 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건데, 물론 이 역량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맨파워에 너무 기대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조금 거슬리는데, 이거를 좋게 만들 게 뭘까? 그 사전 단계로 그 상진님이 하셨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까 그 이제 개발자 A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물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 그럼 음,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이걸 저희가 직접 왔다 갔다 해서 질문하면은 그 어색한 게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왜 뭐 이력서 같은 것도 쓰고 제가 읽으면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기만 할 때는 모르다가 음, 음, 이게 그룹 차원에서 뭔가 있으면은 뭐 지금은 사실 학계는 조금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과정 측면에서 좀 더 좋은 질문지를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 제 걸 보면서 뭐 그 뭘 보든 간에 뭔가 이상한데? 음, 뭔가 아직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을 이제 그대로 쓰자면은 음 이대로 그대로 읽어도 되는 질문지인가? 음,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뭔가 제가 좀 어색함을 풀기 위해 다른 말을 덧붙이든 이 비언어적 표현을 섞을 것 같은데 진짜 인터뷰 못하는 사람이 가도 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으로는 음,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그거는 방금 말했던 뭐 이렇게 모의 인터뷰 형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직접 말하는 그걸 통해서 되지 않을까? 그게 자기 거를 읽어보는 게 뭐 첫 번째가 될 거고 남의 거를 읽어주면 더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조항에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피드백을 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질문지라는 것도 저희가 다 같이 취합을 하기 전에도 자기가 이렇게 잘 읽히고 결국에는 그 인터뷰어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구성이 당연히 잘 구성이 되어야지만 인터뷰도 잘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런 것들도 팀 안에서 같이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더 의미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취업, 야, 취업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려면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최소한 그 뭐 저 인터뷰어랑 인터뷰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음, 저랑 상진님이 뭐 대화를 해보는 거죠. 읽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거 괜찮다. 서로가 합격을 줄 수 있어야 이게 인터뷰에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 조건이지 않을까? 음, 최소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인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 경험은 너무 좋을 경험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인터뷰질, 이걸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인터뷰를 한 번 하고 이제 뭔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래 하늘님 말대로 이제 뭔가 맨파워로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2회차 때는 2회차를 하기 전에 설문지를 고칠 것 같아요. 음, 그런 다음에 또 하고 또 고칠 것 같아요. 이런 음, 과정을 겪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님이 말한 뭔가 모의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됩니다. 음. 그걸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팀원들끼리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인터뷰가 좀 여러 명이 준비되어 있다면은 그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저번 기술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고 또 개선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긴 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들도 잘 겪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피드백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 하늘님 마무리 쪽에 보면은 혹시 주변에 이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인데 이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그냥 정리되지 못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아, 여기서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어, 저는 사실 그 피드백 세션이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인사이트도 있고 피드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뭐
이게 뭐 길게 하면 좋겠지만 서로 또 일정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한번 조율해 보시고 한번 뭐 이렇게 오늘 바로 합쳐가지고 내일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늘님 거랑 제 거 개선한 이게 피드백 받은 거를 개선을 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저희 저기 모카팀 보면은 오늘 진행을 해서 여기는 약간 컴팩트하게 다들 이렇게 적어 오셨더라고요. 음,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약간 음, 저희는 생각보다 꼬리 질문이라는 걸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사실 꼬리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도 상진님이 되게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님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양이 많아 보이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캐치해가지고 같이 한번 음, 이거 여기는 약간 개발자라기보다는 네. 좀 다른 느낌으로 포커스가 돼 있네요. 뭐 약간 시험 준비하는 사람 느낌이었는데. 약간 많은 분야를 다 열어놓고 하는 느낌이라고 좀 들었어요. 음, 음,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제가 좀 계속 드는 고민이, 저희가 그래도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한 번은 저희가 뭐 과제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든, 뭐 식사 자리를 한번 가지면 좋겠는데, 혹시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일요일이요. 네. 제가 일요일 날 근데 마라톤을 아침에 갔다 오긴 한데, 오, 저는 오후 시간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후 점심 지나고, 저는 가능합니다. 뭐 또, 저녁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만나가지고 차라리 과제를 한번 같이 하고, 뭐 저녁을 같이 먹어도 될 것 같고, 음, 그러면 저희가 좀 이렇게 팀 안에서 좀 시너지도 더 날 것 같고, 서로를 좀 이해하는 부분도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진님은 일정이 괜찮으신가요? 네네, 저도 괜찮습니다. 아, 토요일에 일정이 있고 일요일은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몇 시 이후로 가능하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2시 이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라톤이 몇 시에 끝날지 좀 애매해가지고, 그것만 한번 체크하고,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볼게요. 혹시 상진님은 그 집이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분당이에요. 아, 분당이요. 그러면 좀 중앙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좀 강남 쪽이 좀 가까울까요? 네, 저는 뭐 가기 괜찮은데 두 분 괜찮으신가요? 하늘님, 용주님 어디 쪽이세요? 저는 신림이긴 한데, 뭐 뭐, 그러면 강남 쪽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늘님은 저 어디이신가요? 광진구요. 저도 2호선 있어가지고. 네. 좀 그렇게 한번 제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빠지는 걸로 하고 두 분이서 아, 알콩달. 그리고 네. 혹시 그러면은 제 기억에 아마 두 분이 둘 다 일요일이 좀 프리한 편이셨죠? 네, 저는 맞습니다. 저는 한 번씩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일요일이 대부분 한 번씩 프리하긴 해요. 어, 혹시, 그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그니까 당연히 뭐, 필요하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드백 세션 시간이 조금 사정에 따라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미리 여쭤봤어요. 어,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해보니까 생각보다, 피드백 세션도 길어질 수 있고, 아, 뭐, 이번엔 취합인데 뭐 하다 보니까 막 길어지니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가능하다면 일찍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또 뭐, 뭐 예를 들어 뭐 저녁 약속이 언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당장 저만 해도 어제가 그랬었거든요. 네.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미리 양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일단 음,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 건 서로 좀 맞춰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디스코드에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좀 DM으로 개인으로 보내기보다 이제 디스코드로 좀 파가지고 아, 네, 네. 계속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그게 좀 팀워크에도 좋을 것 같고 같이 음.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합치는 게 좋을까요?